안녕하세요. 필립의 사연방은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호강시켜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며 바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딱 40이 된 여자예요. 결혼 3년 차고 슬아에 귀엽고 잘생긴 딸, 그리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답니다. 두 아이는 쌍둥이랍니다. 과거 평탄한 인생을 살았었는데 결혼 후 하늘이 노할 사건을 당한 적이 있어 이렇게 필립님께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무지막지하고 하늘이 두동강이 날 법한 사건이니 귀를 기울여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즘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결혼할 인연을 조금 늦게 만나 37의 나이에 남편과 100년 가약을 맺었답니다. 나이가 차서 하는 결혼이 아닌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날 정도로 좋은 사람이어서 그 이와 동반자가 되었죠. 저희 신혼집 위치가 시댁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을 자주 뵙고 지냈습니다. 아주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지도 않았죠. 시부모님이 친부모라 생각하고 편하게 하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모든 며느리들은 아시겠지만 편하게 지내지지 않았답니다. 어쨌든 시어머니가 주말이면 연락을 주셔서 시댁에 자주 건너갔어요. 식사는 거의 배달 음식을 시켜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없으신 데다 주방에서 일하는 걸 극도로 꺼리신 분이라 삼시세끼를 사드신다네요. 그 흔한 김치도 모두 사드셔서 제가 시댁에서 고무장갑을 끼는 일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제가 요리를 해드리려고 해도 사먹는 것보다 맛있을 수 없다며 항상 배달을 고집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무뚝뚝하고 말씀이 거의 없으셔서 시어머니가 주시는 대로 식사를 하시고 아무런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 또한 시켜주는 음식을 말없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 그이에게 배달 음식을 많이 좋아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보, 배달 음식이 그렇게 좋아? 시댁에 3번째 가는 건데 매번 배달을 시켜 드시네. 내가 해드리겠다고 해도 싫다고 하고 말이야. 당신도 사먹는 밥이 더 좋아? 아니, 사먹는 음식은 꼴도 보기 싫어. 남들은 가끔 사먹어서 밖에 음식을 좋아할 텐데 난 그 반대야. 조미료 듬뿍 들어간 음식을 날마다 먹어서 살만 디룩디룩 쪘다고. 맛도 없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 얼마나 많이 시켜 먹고 살아왔길래 그래? 그래도 어머님이 밥은 해주실 거 아니야. 밥을 해줬다고? 우리 엄마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밥솥에 밥이 있던 날이 손가락으로 꼽힐 정도로 적어.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은 100% 산 거고. 믿기지 않지?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아왔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 저녁에 엄마가 치킨을 시켜주면 세 식구가 그걸 먹어. 그런데 맛없는 퍽퍽살은 남는단 말이야? 그럼 그 퍽퍽살이 다음날 아침밥이 되는 거야. 대충 이해되지? 뭐라고? 아침에 전날 먹은 치킨으로 아침을 먹었다고? 그런 전날 짜장면을 먹다 남기면 그걸 아침으로 먹는 거야? 딩동댕. 탱탱 불어터진 걸 데워서 아침으로 준비해 주셨어. 우리 엄마는 전생에 요리랑 원수를 지셨나 봐. 그래도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밥을 차려 드셨어. 아버지는 그제서야 집밥이라는 걸 처음 드신 거야? 진짜 웃기지? 아들이 해준 밥이 결혼해서 집밥의 첫 경험이라니까. 하여튼 지금 당신과 살면서 제대로 된 밥을 먹어서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아, 그래서 당신이 요리를 잘하는구나. 아버님은 엄청 대단하시다. 지금도 직장을 다니시는데 집밥을 못 드시고 있는데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 맞아. 아버지는 원래 말씀이 없으신 데다 화가 없으신 분이라 주면 주는 대로 드셔. 그렇게 시어머니의 실체를 알게 되니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특별히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면서 살림을 아예 뒷전으로 하고 사시는 게 신기했답니다. 그런 시어머니는 한 달 뒤부터 말투가 이상하게 변하셨어요. 시댁에 들어갔더니 화장을 갸루상처럼 하시고 옷을 공주처럼 입고 있으셨습니다. 냥아,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입장이요. 여러분 다 같이 인사해 주세요. 냥하. 겉모습과 말투도 적응이 되지 않고 놀라운데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셀카봉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은 핸드폰을 보며 한 손으로 턱에 꽃받침을 하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번지점프 중 하다님 별풍선 5개 감사요.
아이디 재밌다. 번지점프 중에 뭘 한다는 거죠? 겨털을 밀어도 계속 난다님? 제 며느리 이쁘다고요? 저보다는 못하지만 인정. BTS 비마누라님, 제 옷이 탐나신다고요? 나중에 빌려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순서로 애들이랑 탕수육 먹방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야 하니 조금 이따 다시 만나요. 냥하.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아 남편의 눈을 보고 뭐냐고 물었더니 그이도 어깨를 올렸다 내리며 전혀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셀카봉을 잠시 내려둔 시어머니한테 이게 다 뭐 하는 것이고 옷차림과 화장, 말투는 왜 그러시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행사라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평소랑 많이 달라 보이세요. 내가 인터넷 방송 시작했거든. 이게 말이야, 젊은 애들이랑 소통도 하고 돈도 벌고 너무 재밌더라. 덕분에 3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냥하? 인터넷 방송이요? 아, 아까 별풍선 말씀하신 게 그거구나. 시청자들이 돈처럼 주는 거죠? 그럼 그 냥하 하시는 건 인사예요? 무슨 뜻이라도 있는 건가요? 우리 며느리가 뭘 아는구나. 네 시아버지는 내가 뭘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카메라 보고 손을 흔들어 달라고 100번을 말해도 무시만 한다고. 냥하는 내 이름이 생양하라서 귀엽게 냥하하고 인사하는 거야. 어떠냐? 귀염뽀짝하지? 시어머니는 젊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보기에 나쁘진 않았습니다. 10대들이 쓰는 은어를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귀엽게 보였네요. 남편은 어머님의 화려한 의상에 반감이 들었는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시아버지 옆에서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더군요. 이윽고 배달시킨 중국 요리가 시댁에 배달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배달기사님에게 방긋이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냥아, 탕수육 많이 가져왔송? 냥아가 냠냠 맛있게 먹어줄 거야. 혀 짧은 말투로 오글거리게 말씀하자 배달기사님이 귀신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네. 맛있게 드세요. 그럼 저는 배달이 밀려서 가보겠습니다. 기사님, 내가 응원해 줄 테니까 파이팅 해. 우쭈쭈 우쭈쭈. 조금 지나치긴 하지만 밝은 에너지로 지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 이해하기로 했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도 시어머니 쪽으로 아예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카메라를 다시 켠 시어머니가 탕수육 먹방을 시작했습니다. 냥아, 여러분들 나왔또 돌아왔또 탕수육 먹방하려고 왔또. 그럼 바로 탕수육을 먹어볼 거야. ASMR. 쩝쩝거리시며 핸드폰 카메라를 보며 탕수육을 드셨는데 이번에는 저도 고개를 바닥으로 내리고 말았답니다. 쫄깃쫄깃, 사각사각, 짭짤짭짤, 달콤달콤, 맛있는 탕수육. 냥아는 오늘 탕수육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여러분은 탕수육을 부먹, 찍먹? 냥아는 찍먹. 어머, 병마사탕님 별풍선 10개 고맙답니다. 흉흉. 어깨춤과 고갯짓을 박자에 맞춰 들썩이시며 노래를 부르시더군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심하셨는데 제가 좀 순화시켰습니다. 모든 멘트를 들으시면 다들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부여잡고 오바이트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오글거리는 말투로 방송을 하시는 바람에 편하게 식사를 하지 못했답니다. 저와 남편은 젓가락을 금방 내려놓았는데 신기하게도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시선을 음식에만 두고 아주 잘 드시더라고요. 내성이 생기셨는지 귀를 닫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남기지 않고 드셨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더부룩한 속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죠. 그런데 어머님은 날이 갈수록 인터넷 방송에 심하게 심취하셔서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가는 게 싫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였죠. 두어 달 뒤 시골에서 지내는 엄마가 저희 집까지 혼자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다. 5년 전 뇌졸중으로 수술을 하셔서 걷는 것도 힘드신데 딸을 보고 싶다며 연락도 없이 신혼집에 오셨답니다. 현관 앞에 바리바리 선물과 반찬을 들고 온 엄마를 마주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엄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뭐하러 힘들게 여기까지 와. 내가 다음 달에 내려간다고 했잖아. 엄마는 뇌졸중 후유증이 남아서 말씀을 좀 더듬으셨어요. 유미야, 엄마는 하루라도 빨리 네가 보고 싶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그렇지 혼자 힘들게 여기까지 오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아, 내 정신 좀 봐. 엄마를 현관 앞에 세워두고 뭘 하고 있는 거지? 엄마 얼른 들어와요. 그래. 이서방도 있니? 오늘 출근했어. 주말에도 일이 바쁜가 봐. 이따 해질녘에 올 거니까 그때까지 나랑 밀린 수다나 떨자. 우리 딸 결혼해서 더 예뻐졌네. 오늘 엄마가 맛있는 밥 해줄게.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해주는 밥 맛있게 드셔주시고 푹 쉬고 내일 아침이나 해줘. 그렇게 시골에서 먼 길을 올라온 엄마 덕분에 크게 감동해서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면서 수다의 꽃을 피우고 맛있게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잤답니다. 오랜만에 엄마의 품에 안겨보니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 들었고 꿈도 어릴 적 제 모습이 나타나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엄마가 해주는 밥을 남편과 먹었는데 그이는 아침부터 밥을 3공기나 먹더군요. 평생 시어머니의 배달 음식만 먹다가 진짜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먹어보니 맛도 있었지만 감동이 오래 가길 바라서 일부러 많이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이가 밥을 먹으며 친정엄마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결혼을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엄마가 기분 좋아할 행동과 눈빛을 보내주니 제 기분이 덩달아 춤을 추듯이 신나고 좋았답니다. 엄마는 바로 시골로 내려가시려고 했는데 저희 부부가 이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함께 서울 구경도 하고 비싼 호텔 식당도 모셔가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많이 쌓았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올라오신 소식을 들은 무뚝뚝한 시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아버님이 식사도 모시고 싶고 선물도 드리고 싶다며 시간을 내어달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덕분에 엄마에게 더 많은 추억을 심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하며 시부모님과 아주 유명한 한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다리가 불편한 엄마를 남편이 업고 식당 안까지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있던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이쿠 사돈 오랜만입니다. 먼 길 오셔서 힘드셨죠?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새애기한테 무조건 사돈을 모시고 나오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감사해요, 사돈 어른. 덕분에 비싼 곳에 와서 호강을 다해보네요. 두 분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셨는데 시어머니는 셀카봉을 들고 인터넷 방송을 하고 계셨습니다. 양아, 오늘은 고급 한식당에 왔습니다. 잠시 후에 코스 요리를 먹어볼 건데요. 그때까지 나가지 말고 기다려줘. 여보, 그거 그만하고 사돈께 인사드려. 양아, 사돈 왔어요. 엄마는 자리에 앉으시더니 시어머니 말투를 따라하셨어요.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야하? 양하요. 사돈은 귀에 못이라도 박았어요. 그리고 말 더듬는 건 여전하시네. 그 말을 듣자 저는 귀를 의심하고 시어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뭘 잘못한지 모르고 눈치 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더군요. 어머님 때문에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데 이번에는 다른 말로 엄마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돈 뭐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내려가시기 전에 버카충 해줄게요. 사양은 마세요. 냥하? 뭘 해주신다고요? 버카추? 그러자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무시의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버카충! 버스카드 충전이요. 아니, 사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정도 말도 모르세요? 어디 조선시대에서 왔나? 말 더듬이에 MZ세대 말을 하나도 모르네. 무식해. 아, 버스카드 충전이요? 사돈, 고속버스는 결제를 하고 타고 가는 겁니다. 버스카드로 찍는 게 아니에요. 아이, 씨발, 사돈! 누가 그걸 몰라요? 웃자고 하는 말 아니에요? 센스까지 꼬장이네. 이제 보니 말 더듬이에 말귀 못 알아듣는 꼰대가 따로 없어요. 며느리 넌 엄마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니?
나랑 대화하려면 기본 센스랑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 몰라? 아우 짜증나. 냥아가 오늘 기분이 거지 같아. 시어머니의 몰상식한 행동에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엄마를 무시하다 못해 수술 후유증으로 말씀 더듬는 걸 조롱하는 걸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의는 저 멀리 갖다 버리고 어른들 앞에서 화를 내려고 했습니다. 길게 심호흡을 하고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내려는 순간 제 앞에 앉아있던 남편이 저보다 빨리 선수치더군요. 엄마! 무식한 건 바로 엄마야. 어디서 어설프게 줄임말을 배워서 써먹는 거야? 요새 애들은 유치해서 말 줄이는 거 안 해. 법가축이 뭐야? 그리고 장모님이 수술 후유증으로 말씀하시는 게 조금 다른 건데 그걸 놀리는 거야?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자주 창피했는데 오늘은 진짜 최악이야. 아들,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냥아? 냥아? 나 눈물 나올 것 같아. 빨리 인터넷 방송해서 내 눈물을 시청자들한테 보여줘야지. 냥아,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들놈이 저한테 쪽팔리다네요. 여러분도 제가 부끄러우세요? 어라, 겨털밀자 샤프심님,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 남편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는 애같이 인터넷 방송을 켜고 눈물 방송을 하더군요. 그 장면을 보자 오만정이 떨어지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은 방송을 켜고 식사를 하셨고 나머지 식구들은 조용히 먹는 둥 마는 둥 했답니다. 시아버지도 화가 나셨는지 붉어진 얼굴로 입을 앙 다물고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만 빼고 엉망인 기분으로 식사 자리는 끝이 나고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시며 미소를 지으셨고 저희 부부도 일부러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노력했답니다. 며칠의 시간을 재밌게 보내고 나서야 엄마를 시골로 보내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상짓은 계속되었고 정남이는 갈수록 더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아예 시댁에 가지 말자고 말릴 정도였답니다. 저와 엄마한테 죄송해서 죽겠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와 사는데 아무렇지 않았는지 저나 남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집밥을 차려준 적도 없는 데다 아버님 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다니고 요상한 취미를 하며 헛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모두 용서가 되었나 봅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전생에 스님이나 신부님이셨을 거라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엄마가 시골로 내려간 지 한 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주신 건 엄마가 아니라 마을 이장님이셨습니다. 유미야, 큰일 났어. 네 엄마가 다치셨다. 네? 어딜 다치셨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 산사태가 나서 몇몇 집이 파묻혔다. 늦은 밤에 일어나서 주무시던 중에 사고를 당하셨어. 조금 전 구조대원들이 어렵게 구출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무래도 네가 빨리 와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한 거야. 산사태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알았어요.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연락해 울며 불며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그이가 회사에서 빨리 나오라며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20분 만에 저를 태우고 엄마가 입원하신 시골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 하늘에 신께 기도를 하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어요. 몇 시간 뒤 병원에 도착했더니 엄마는 이미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워낙 시급한 상황이어서 긴급 수술을 들어갔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10시간이 지나도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지칠 대로 지쳐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쓱 하며 수술실의 문이 열렸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회복을 하실지 마실지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인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손을 잡아드리지도 못했어요. 사흘 동안 병원에서 뜬 눈으로 기다리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었죠. 지나가던 간호사 선생님이 엄마를 깨어나면 연락을 준다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저는 어디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먼저 올라가 있으라고 말했어요. 여보, 먼저 올라가. 나는 여기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아. 아니야, 나도 같이 있을게. 회사에 연락해놔서 여기서 노트북으로 일해도 돼. 나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만 생각해. 고마워, 여보. 당신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서 저희 부부는 엄마가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밤에는 엄마 집에서 잠을 자고 이른 아침에 병원에 와서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잠만 주무시던 엄마가 눈을 뜨고 저와 남편을 보더군요. 저희를 알아보셨는지 미소를 지으셨죠. 비록 유리문 너머에 계셔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나마 여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중환자실에 엄마의 호흡을 담당하는 기계에서 삐 하고 길게 소리가 났어요. 맥박이 뛰지 않는다는 신호였죠. 이윽고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와 심폐소생술과 심방 충격기로 엄마의 맥을 다시 뛰게 하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엄마를 다시 숨쉬게 하지 못했죠. 그렇게 엄마는 황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너무 오열한 나머지 장례 준비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저 대신 모든 걸 준비해 주었습니다. 마을 이장님께 소식을 전해 엄마의 지인들에게 부고를 알렸고 발인 후 엄마를 모실 묘자리까지 찾아두었답니다. 그이가 없었더라면 엄마의 장례식은 엉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장례 첫날 마을 주민 대부분이 찾아와 엄마의 명복을 빌어주었고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돌아가셔서 다들 황망한 건 똑같았어요. 둘째 날이 되자 시부모님이 장례식장에 오셨어요. 먼 길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죠. 시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는데 마치 돌아가신 아빠가 돌아와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답니다. 아버님, 저 어떡해요? 엄마가 너무 갑자기 떠나버려서 미칠 것만 같아요. 세아가 울어라. 마음껏 울고 마음껏 오열하렴. 참지 말고 울거라. 엄마. 그래. 실컷 우는 대신 어머니가 편히 가실 수 있게 밥 챙겨 먹도록 하자. 알았지? 아버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제 옆에 있어 주실 거죠?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가 네 애비인데 당연히 평생 옆에 있어야지. 세아가.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절 위로하셨고 또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지 시아버지가 제 곁에 평생 버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달리 시어머니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도 개념 없이 인터넷 방송을 켰습니다. 옷차림도 꽃무늬가 빼곡했고 화장도 여전히 갸루상처럼 하고 계셨죠. 냥아, 여러분들 안녕. 오늘은 부여에 있는 상갓집에 왔어요. 여기 육개장 맛은 어떤지 시식을 해볼 거예요. 짭짤짭짤, 쫄깃쫄깃, 화끈화끈, 얼큰얼큰, 맛있는 육개장. 국물이 기가 막히네요. 소주가 급 땡기는 맛입니다. 이래서 상갓집에 오면 술을 먹나 봅니다. 여러분, 그럼 먹는 김에 술 먹방도 해볼게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한심한 시어머니를 저뿐만 아니라 조문 오신 손님들도 한심하다는 듯이 시어머니를 쏘아봤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던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시며 인터넷 방송을 끝까지 하더군요. 이제 끝인가 하고 신경을 거뒀는데 잠시 후 향을 피우고 있는 제 뒤에 오셔서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양아, 지금 이 순간은 사돈과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해요. 다들 우리 사돈이 좋은 곳에 가시라고 인사해 주세요. 제가 영정사진 속 사돈을 잠시 빙의해 보겠습니다. 사돈, 안녕히 계세요. 사돈 말투가 이랬거든요. 말 더듬이라 흉내 좀 내봤습니다. 어머, 불얼큰 타이거님. 별풍선 4개 생베리 감사. 지옥행열차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돈한테 작별 인사할게요. 사돈, 사람은 다 죽어요. 먼저 갔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거기서 잼나게 놀아요. 빠빠이.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낼게요. 삐삐. 마지막 얼굴에 꽃받침을 하며 인터넷 방송을 마무리하더군요. 저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끓어올라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두들겨 패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화를 내는 건 아니다 싶어 시어머니를 밖으로 모시고 나가 한마디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옆으로 자빠졌습니다. 순식간의 일이라 너무 놀라고 말았죠. 옆으로 눈을 돌려봤더니 시아버지가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무개념 진상 인터넷 방송지를 보고 분노한 시아버지가 날라차기를 날린 것입니다. 이 미친 무개념 돌대가리년아! 하다 사돈 영정사진 앞에서 그 지랄을 해? 뭐? 거기서 잼나게 놀아요? 이 무식한 년아!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농락하는 게 말이 돼? 그동안 별 지랄을 다 해도 다 참아왔는데 오늘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사돈도 내가 이러는 걸 참아주실 거야. 시아버지는 넘어진 시어머니에게 모포로 말았어요. 그리곤 발로 사정없이 밟으셨습니다. 망할 년, 육실할 년, 오살할 년, 똥물에 튀겨 죽일 년. 혀 짧은 소리로 별 거지 같은 짓을 하더니 사돈한테 이따위 짓을 벌여.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더냐? 너 죽고 나 죽자. 여보, 그만해. 양아, 너무 아야하다고. 안 되겠어. 인터넷 방송을 켜서 시청자들에게 내 고통을 알려야지. 진짜 최악이네. 이 상황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고? 이 구제불능 말종년아. 너 진짜 돼졌어. 시아버지는 어머님의 핸드폰을 빼앗아 밖으로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모포말이 발길질은 계속되었어요. 얼마나 세게 밟았던지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문객들 중 시아버지를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저는 시아버지 덕분에 분노가 슬슬 가라앉았어요. 저 대신 참교육을 해주시니 속이 다 후련했어요. 아버님은 당신이 지치고서야 모포마리를 끝내더군요. 그리곤 모포 끝을 잡고 시어머니를 대굴대굴 굴려서 제 앞에 배달해 주었습니다. 야, 이년아. 당장 며느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아이고 허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두들겨 팬 거야. 아이고 나 죽네. 진짜 조상 나기 전에 용서를 빌어. 알았어. 사과하면 될 거 아니야. 저를 올려다본 시어머니는 억지로 무릎을 꿇고 저에게 말했어요. 양아, 미안하다. 좀 많이. 시어머니의 말장난에 시아버지가 제사상에 있던 사과를 시어머니 뒤통수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똑바로 진심으로 사과하란 말이야. 아야, 저 인간이 진짜. 알았어. 새아가 미안하다. 내가 심했어. 괜찮다면 다시 작별 인사를 해도 될까? 라이브 방송 켜고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는 걸 보여줄게. 끝까지 라이브 방송을 운운하며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분노는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의 뺨을 세게 날려버렸어요. 오른뺨, 왼뺨을 한 대씩 날렸더니 조문객들이 잘했다고 소리치더군요. 이에 저는 알 수 없는 힘이 나서 시어머니의 양뺨을 연신 날려버렸어요. 따따따딱 소리가 장례식장을 울렸습니다. 이윽고 양뺨이 부어오른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이 애미 출타년아. 네 애미 돼진 게 내 책임이냐? 그냥 죽은 양반한테 잘 가라고 인사하는 방송 좀 했다고 이렇게 난리칠 일이야? 에이 씨바. 애미 애비 돼진 잉여 같은 년이 어디 시엄마 따귀를 날려?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엄마 아빠 없는 년한테 오늘 죽어볼래요? 너 지금 실수했어. 내 인터넷 방송 팬들한테 일러서 네 년을 조져달라고 말하면 넌 끝장이라고. 내가 얼마나 인기 많은 BJ인 줄 알아? 정신 못 차린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찾아보다가 이내 밖으로 던져서 깨진 걸 알고 조문객들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도 시어머니의 행동을 받아주는 사람은 없었고 화만 더 돋구는 바람에 조문객들이 시어머니를 응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망난 노친네가 유미 어머니 돌아가신 걸 조롱한 거 보셨죠? 우리가 이 노친네를 참교육해 줍시다. 유미 어머니도 우리가 이러는 걸 이해해 주실 겁니다. 얼써! 저기 화투판 지우고 모포 가지고 와! 그래서 모포 여러 장이 공중을 날아가 시어머니 몸을 덮었어요. 조문객들은 악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를 바닥에 눕혀 발로 밟기 시작했답니다. 이번에도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그리고 저 역시도 가만히 구경만 했어요. 아버님은 긴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여러 번 하셨고 시어머니와 더는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새아가 사돈 장례식에서 이런 난리를 쳐서 미안하구나. 면모가 없다. 아까는 진짜 참을 수가 없어서
날라차기가 나도 모르게 나간 거야. 내가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됐구나. 저 여편네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평생 집밥은커녕 살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여편네를 참고 살아줬는데 오늘 선을 넘는 걸 보니 이혼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말만 해서 미안하다. 아버님 아니에요. 아까 아버님이 어머님을 응징해 주실 때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엄마한테 말 더듬이라고 조롱하고 무시했을 때부터 어머님이 엄청 미웠어요. 그런데 아버님 진짜 이혼하실 건가요? 응? 고인을 욕보이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계속 같이 살겠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연을 끊어야지. 에휴, 지긋지긋하다 저놈의 여편네.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잘 생각했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생각하셨어요. 저도 엄마의 무개념 행동 때문에 불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대로 느꼈어요. 낳아줬다고 무조건 부모가 아니라는 걸요. 여태껏 밥다운 밥도 못 먹어보고 커왔고 엄마한테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엄마를 보고 살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효자니 어쩌니 욕을 해도 과감하게 끊어야겠어요. 그 일까지 보태자 저 역시도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들쳐업고 데리고 나가셨어요. 이혼은 하되 이대로 버리고 가면 또 무슨 진상짓을 할지 모른다며 장례식장에서 퇴장하셨답니다. 그래서 조용한 분위기로 바뀐 장례식을 이어갔고 이튿날 발인과 장지를 진행하며 엄마를 하늘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 실컷 울었고 엄마의 집에 들어가 유품을 정리했답니다. 며칠 더 슬퍼하다가 열흘 뒤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그 사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이혼을 했다며 앞으로 만날 일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은 깊이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면목이 없다, 새아가. 너한테는 사과 말고 할 말이 없구나. 그래도 앞으로는 그 미친 짓을 하는 여편네를 보지 않아도 되니 염려 말아라. 네 속이 뒤집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결국 이혼하셨군요. 아버님 잘하셨어요. 어머님한테 아버님은 너무 가분해요. 아버지 잘하셨어요. 그런데 위자료는 어떻게 하셨어요? 위자료는 제대로 챙겨줬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마누라로 40년을 살았는데 맨몸으로 쫓아낼 수는 없잖니.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많이 줬으니 니들이 걱정할 일은 절대 없다. 행여나 괜히 도와준다고 돈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식구에서 퇴출당하셨고 혼자 알아서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이듬해 저는 건강한 쌍둥이를 낳았어요. 일환성으로 아들과 딸아이를 낳았죠. 집안에 경사가 생겨 지난 일은 다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무뚝뚝한 시아버지가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 손주들을 돌봐주고 행복해 하셨어요. 애기들과 놀아주는 걸 보니 어찌나 순수하고 귀여우시던지 더 빨리 손주를 안겨드릴 걸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이렇게 완전한 행복을 이루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끊겼던 시어머니가 저희 집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남편과 애기들은 집안에 있어서 저하고만 마주쳤어요. 양아, 며느리 안녕. 어머님 여긴 웬일이세요? 넌 오랜만에 본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냐? 치,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좋다, 용건만 말아마. 나 돈 좀 줘라. 한 2억만 줘. 다짜고짜 돈부터 달라고 하길래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요. 아니 있어도 못 드리니까 돌아가세요. 저 아직 어머님 얼굴 보면 부하가 치밀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세요. 예, 잠깐만. 알았어. 내가 사과하마. 다시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돈 좀 빌려줘. 나중에 벌어서 갚을 테니까 2억만 줘. 휴, 어머님 그 돈이 왜 필요하신데요? 아버님한테 받은 위자료는 어쨌어요? 그게 말이야. 인터넷 방송 BJ한테 별풍선으로 다 썼다. 나보다 4살 어린 영감인데 샤프하고 잘생겨서 내가 홀려버렸지.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서 별풍선을 다 꼬라박았다. 그래서 그 영감한테 만나자고 했더니 돈 없으면 꺼지라고 하더라. 나 참 기가 막혀서. 다시 돌려받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어서 당장 돈을 구해야 해. 안 그럼 난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나가야 한다.
어머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시더니 이번엔 시청자로 별풍선을 2억이 넘게 쏘셨어요? 제정신 맞으신 거죠? 아이, 내가 눈이 삐었지. 그놈의 영감탱이한테 홀려서 전 재산을 몰빵했으니 말이야. 그렇게 베풀어주면 날 여자로 봐주고 만나서 애인하다가 여보 당신 할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영감 새끼가 유부남이라고 하더라. 엄한데 돈을 존나게 날려버렸다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머님다운 소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쩌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님한테 2억이 아니라 2,000원도 주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인터넷 방송 팬들 있으니까 별풍선을 구걸하면서 살아봐요. 또 알아요? 눈깔빛 노친네가 어머님한테 반해서 별풍선으로 전 재산을 쏴댈지? 어머님 그 혀 짧은 소리 잘하시잖아요. 요즘은 그거 안 하세요? 이게 아직도 날 조롱하네? 야, 나도 이제 철 들었거든? 그런 징그러운 짓은 끊었으니까 말도 꺼내지 마. 여하튼 빨리 돈 좀 빌려줘. 그냥 조용히 돈만 주면 사라지겠다잖아. 제가 왜요? 저한테 돈 맡기셨어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달라 말라 해요. 제 엄마 장례식에서 무슨 짓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만 생각하면 이빨이 부득부득 갈려요. 사돈 죽은 게 언제인데 아직도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냐? 그리고 내가 한 게 없다고? 너 어버이 친이라는 말 들어봤지? 나무 위에 올라서서 멀리서 지켜보는 모습을 딴 한자 말이야. 내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멀리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너랑 네 남편, 손자, 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두 손을 모아 기원했단 말이야. 어버이 친이요? 어머님은 어버이 친이 아니라 달아날 친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 지금 아버님한테 전화할까요? 잠깐 기다렸다가 돼지게 맞아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학을 뗀 얼굴로 승질을 내더군요. 이년이 더럽게 치사하게 구네. 됐다 이년아. 네 돈 안 받는다. 퇴. 니들 식구들 쫄짝 망하게 물 떠놓고 기도할 거야. 이 배은망덕한 년아. 어머님, 그때 덜 맞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모포말이 해드려요? 싸대기를 다시 맞아보실래요? 하도 기가 막혀서 뺨을 날린 신용을 하자 시어머니가 주랭랑을 치더군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무탈하고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장을 보러 나갔다가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집에서 쫓겨났을 텐데 어떻게 사는지 괜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착해서 한 행동은 아니고 그냥 시어머니 뒤를 몰래 쫓아가서 잘 지내는지 확인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골목을 휘저으며 걸어 올라가시다가 어느 주택으로 들어가셨어요. 돈이 없어 죽겠다더니 주택으로 들어간 걸 보고 어이가 없긴 했지만 문제없이 살고 있으니 그만 발길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냥아, 여러분 많이 기다렸어요. 냥아는 방금 시장을 보고 왔어요. 시장에서 이모들이 냥아가 귀엽다고 이것저것 공짜로 주는 바람에 무겁게 집에 들어왔어요. 자, 오늘은 맛있는 떡볶이랑 순대를 사왔어요. 그럼 오늘의 먹방도 귀엽게 봐주세요. 별풍선 아끼지 말고 빵야 해주세요. 냥아. 소리를 듣고 따라가 봤더니 방금 들어간 주택 옆길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들어가 봤더니 주택의 지하 창문 안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돈이 많아 주택에 사는 게 아니라 지하방에서 지내고 있더군요. 혼자 어떻게 하고 사는지 대충 둘러봤는데 여전히 배달 음식만 시켜 드시고 있는지 일회용 플라스틱과 나무젓가락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더군요. 찌찌거리며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먹방하는 걸 조금 보기로 했어요. 이윽고 오랜만에 오글거리는 그 모습을 다시 마주했답니다. 달콤달콤, 쫄깃쫄깃, 후끈후끈, 말캉말캉, 맛있는 떡볶이. 모락모락, 구수구수, 탱글탱글, 맛있는 순대. 여러분도 떡볶이 먹고 싶나요? 제 먹방이 재밌었다면 별풍선을 쏴주세요. 어머나, 밀떡찰떡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똥꼬왁싱님, 제 이빨에 고춧가루 끼었다고요? 아잉 몰라. 그렇게 말하면 양아는 쑥스쑥스, 민망민망, 짜릿짜릿 한단 말이에요. 양아는 별풍선 줘야 리액션이 좋아집니다. 얼른 별풍선 좀 쏴주세요. 시어머니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별풍선으로 위자료를 싹 다 날려먹고 다시 별풍선을 구걸하는 삶을 살고 계셨어요. 별풍선이 한 개에 얼마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걸로 먹고 살 정도는 되는구나 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시어머니를 골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가까운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뭔가를 사서 시어머니가 사는 지하방 창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직도 인터넷 라이브 먹방 방송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사온 건빵을 꺼내 봉지를 찢고 그 안에 있던 별사탕을 꺼내 손바닥에 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별풍선 구걸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냥아가 떡볶이를 거의 다 먹어가요. 얼른 별풍선 좀 쏴주세요. 제발요. 뿌잉뿌잉. 그 순간 손바닥에 있던 별사탕을 지하방 창문 안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 얼굴에 별사탕이 뿌려졌답니다. 저는 낄낄거리며 몸을 옆으로 숨기고 반응을 기다렸어요. 어머, 이게 뭐야? 별이잖아. 여러분, 하늘에서 냥이한테 별이 떨어졌어요. 정말 기적 같지 않나요? 그럼 별풍선 좀 쏴주세요. 얼른요. 냥아. 그 광경에 배꼽이 빠질 것 같아서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어찌나 많이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던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까지 했다니까요. 그게 제가 본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이후에는 우연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쌍둥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서 맞벌이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 제가 돈을 벌지 않으니 남편 혼자 밖에서 고군분투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주간 시간에 쌍둥이를 돌봐주시고 있고 저와 남편은 마음 편하게 바깥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할 날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지라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진상진상 반전반전 후끈후끈 시원시원한 이야기였네요. 저런 무개념 진상 시어머니는 또 처음이네요. 그래도 재밌고 시원하셨죠? 그럼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사연을 준비해서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